예, LH 철근 누락 단지 전수조사죠. GS는 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서 지금 했고 뭐 GS 순살 자인이 뭐니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철근 누락이 과연 이런 데만 있을까라는 것에 사람들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수조사 중요합니다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겠죠. 철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리를 하는 데 대해서 이런 감리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뭐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요청할 때 가끔씩 이게 금방 빠지게 되는데 철근을 더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귀찮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거에서 쉽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15개 알고도 누락했다, 누락 인정을 한 것도 있고 조사 대상 단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크게 되고 결국 이제 국교부 입장에서 연구에서 무관용으로 철칙을 내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사 이제 9가지 일어나게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부분의 본사들의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태니까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명예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입찰인데요. 처음에 조달시면 공고 게재하게 되면 투찰 입찰 들어가게 됩니다. 이가 추첨해서 이 예정 가격에 대해서 1순위 업체가 어디냐라고 해서 가장 이제 가격을 낮게 맞춘데 이제 저 금액으로 입찰한 데에서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격 심사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간에 건설사들 간에 아름아름으로 서로 간에 품앗이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일부러 높게 써주고 이렇게 돼서 이걸 높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고요. 또는 낮은 단가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안에 철근 누락이 여기서도 이제 발달되는 저가격 입찰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나오고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안에 보다 보면은 이 최저가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 매각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신청한 희망자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에 대해서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인천검단하는 분기사고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0개월 지금 들어갔고요. 감리 목양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8개월까지. 그 다음에 컨사시험회 이쪽에서는 자격정지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영업정지가 비단 이제 GS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목양이나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사고가 있었죠. 바로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업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자기네 잘못이 맞긴 맞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3심제 이용해서 행정소송이나 이게 가처분 소송이나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질질 끌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 제재를 강화시키고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라고 하죠. 이 35% 이상 차지하게 되는데 실제 배터리의 어떤 전압이나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나오고 들어가는 게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2차전지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어떤 2차전지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매조지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점점씩 전 세계에서 커진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름 선도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크고 있죠. 바로 미국 IRA가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냐인데 이 전기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도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보다 그게 타격이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양극재 종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들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양하게 종류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LC나 NCM 지금 이렇게 쓰는 것들 이렇게 있고 이 양극재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련 업종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우선 한 다음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RA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러한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 들어갔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많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피할 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결국 탈중국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금방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핵심 광물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지원받은 나라들에서 나온 것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중국 본토 내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기업은 또 상대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데서 한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2차 전지 시장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을 이제 중개 기업을 해갖고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베트남 걸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제한해서 되게 쉽지가 않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 수준으로 가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만, 이 미국의 규제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 거냐는 이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또 대선이 또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탈중국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기업들 지금 보면 애플, 폭스콘, HP, 소니, 아디다스, 리산드너 등등 이제 굴제 대기업들이 전부 다 탈중국을 하고자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미국에서 제시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브릭스에서 살펴봤다시피 이러한 탈중국에 대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많이들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중국에서 또 요소 수출에 제한을 걸 것 같아서 요소 대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대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비중에 대해서 요소수보다 80%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 텅스텐 같은 것들, 알루미늄 원료죠. 그 다음에 연구자석, 수산리튬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일본 입장에서는 플루오린이나 이런 것들 들어있고 프로판, 부탄, 미국에서 받는 것들을 역시 거의 지금 100%에 육파할 정도로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원자재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요소 제한에 대해서 뭐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 금방 여기서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이러한 원자재뿐만 아니라 곡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곡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세계적인 밀 수출국 중에 하나죠. 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그 규모 자체, 톤수 자체에 대해서는 옥수수나 쌀에 비해서는 적은 편에 들어가요, 생산량은. 근데 실제로 이제 수출하는 이동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밀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빵 가격, 이제 밀로 만드는 가격이 빵을 많이 생각하는데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기 지금 중국도 이제 생산에 감소했죠. 중국은 이제 수출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러시아도 있고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5%인데 우리나라 밀이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인도의 겨울밀 수확량이 줄게 되다 보니까 수출을 중단해서 자국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이 굉장히 또 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쌀아기 수출 제한,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막게 됨으로써 인도가 또 막게 되면은 전 세계 이제 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다른 나라 이상 기온 때문에 잘 생각하지 않게 되죠. 이 밀이라는 작물의 특징이 내한성, 내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를 잘 견디고 건조함을 잘 견디는데 문제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내한성을 가지고 있던 추위를 잘 견디는 거지 더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생산이 지금 매우 낮아지게 된 상황이 지금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밀 생산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러시아, 유럽, 호주,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으면 자국 내에서 전부 다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인도가 지금 이렇게 밀 생산을 막아버리게 되면 수출 제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소수가 필요한 국내 차들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요소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수입에 대한 다변화,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치가 될 겁니다. 자,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이렇게 됐었죠. 이 군사협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왕따 정상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것들 자체가 뭐냐면 푸틴이란 사람이 이제 초청을 했을 때 특징이 국빈을 초청하게 되면 절대 일찍 나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늦게 나와서 마치 이제 자기 대국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독특하게 30분 넘게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보여주게 되고 또 이제 만난 데가 되게 신기한데 이 장소 자체가 어디냐면은 이 우주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만났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하게 됐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지금 이걸 만나게 됐었을 때 다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화랑이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북한을 만났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어떤 협력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핵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오고자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알려주지만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나 이런 걸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회담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기차 타고 가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됐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장소 자체가 이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보스턴이치 우주기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다음으로 이제 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북러 정상회담이 과거와는 달라진 사례를 보게 되면 이 고립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블라디보스톡에 가가지고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이제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해서 한반도 입장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만 계속 이 회담 의제가 이 양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이제 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들이 핵을 포기할 사람이 절대 아니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전쟁 물자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북한의 지원을 필요로 한 것이고 결국 무기거래, 군사적 협력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푸틴이 먼저 가서 기다린 사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우상 기술 주기하는 우주 기술에 대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 전달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냉전이라는 걸 겁니다만 냉전을 넘어섰죠. 전쟁이 있게 되고 지금 한 거니까 이제 중국이 여기 뛰게 됨으로써 실제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더 큰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미러리라고 표현해요. 보스턴이치에서 만난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했었던 게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던 기술 중에 하나였고요. 이 최초 달 표면 연착륙부터 해서 우주여행이라든지 어떤 최초의 기록들을 많이 세운 게 러시아고 우주 기술만큼은 많이 앞서 있고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국가 경제에 대해서 다운되다 보니까 다운된 기술들을 또 다시 살려보고자 지금 푸틴이 움직이고 있고 김정은이 거기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하고자 지금 갔다는 게 이제 이 만남, 회담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보스턴이치 우주기지라는 데서 만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회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이죠.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보조원인데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중개사분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보조원이 이렇게 이동해서 소개를 해준 경험을 봤을 거예요. 이 중개 업무 보조자 같은 경우는 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무나 현장 안내 수준에서 끝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중개 보조원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게 되면 여기서 벌금을 주겠다. 500만 원까지 지금 주기로 했죠. 즉 미리 고지해야지만 이렇게 되게 되고 개업 소속 중개사에 500까지 고용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중개사 뭐 부동산이 잘 되다 보면 더 큰 사람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중개사 업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세 사기나 기타 등등 때문에 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 보조원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서 작성이나 어떤 계약서 내용 자체를 설명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이제 중개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집을 본다든지 어떤 관리하는 기본적인 업무만 하도록 한 게 이렇게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500만 원까지 지금 하려고 한 것 중에 하나죠. 또한 임차인 등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해놓은 이유가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지금 나타난 것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임차인 등기가 남아있을 경우 아직까지 비용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등기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즉 이전에는 동의가 있어야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7월 달부터 시행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집을 구매하거나 어떤 임대를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은 중개사가 해줘야 될 부분이겠죠. 이런 것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안전에 기억해야 될 게 연장 안 한다. 1개월 전 이게 약속이거든요. 1개월 전 연장을 통보를 해야 거기서 이제 집을 구하는 이제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불반대로 임대인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전 통지하게 되면 책임이 저쪽으로 공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요. 만약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전세금 이사 임차권 등기라는 걸 통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 집을 이 임차인에 대해서 이 비용을 다 돌려줘야만 제대로 된 거래도 있고 등기 확인톡에 다른 사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또한 반환 거부 뜻 확실할 때는 소송으로 들어가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 2개월 이상 기간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임대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사고는 발생해도 얼마 전 또 수원에서도 일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찾아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소소하게나마 분명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국교부의 입장이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폐업 휴양인데 공인중개사가 예전에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고 지금 보다시피 부동산 중개사라고 하게 되는 게 전에는 이제 어떤 부업으로서 이제 많이 한다든지 이제 자신의 어떤 재사회화를 위해서 많이 선택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개업 휴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신규 숫자에 비해서 지금 보다시피 폐업이나 휴업이 훨씬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지금 현상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중개사되었다는 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보여준 한 사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쿨 제한, 속도 제한은 하루 만에 번복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스쿨 제한, 속도 제한에 대해서 심야 시간대 같은 거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신 분은 경험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어제 지나갈 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밀집된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보게 되면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구간이 다 30% 이렇게 턱이 있고 합니다만 이게 처음 익숙하지 않은 길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애매하죠. 근데 30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수는 있는데 제가 왔던 시간 1시거든요. 새벽 1시. 물론 새벽 1시에도 학교 주변에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핵심은 통행량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당연히 낮 시간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거나 있다는 이건 명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문제는 심야 넘어서죠. 12시가 넘어서 일반 사람들 잘 타지 않고 이런 데서는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시행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제한해서 없어버리게 된 거고 또한 이제 간선도로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주변이긴 합니다. 간선도로 잘 건너지 않는데 이것을 이제 50%로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걸 다시 이제 돌려버린 사태죠. 그러다 보니 이게 50, 30에 대해서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속도를 지금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면도로는 30, 안전도로는 30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표지판에 대해서 가변형 속도 표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변속도 제한구역 우리 체계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게 번복 결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뭐가 맞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번복된 사실 몰랐는 분들은 50km로 이제 그것만 알고 가셨다가 이제 다시 찍힐 뻔하는 사고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서 저녁 시간대까지야 당연히 애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심야 시간까지 잡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물류운송이나 기타 등등 또 야간 배달이나 이제 오토바이들 또 지나가는 차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안전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다 30km 바꾸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그러니까 좀 변화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학교 주변 주차된 자동차.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 속도보다는 시야를 가리는 거죠.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또는 아이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많이 있었죠. 보다시피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는데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이렇게 있죠. 결국 이게 뭐냐면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올 때 대체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제한을 걸었고 벌금을 물리고 2배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스크롤 주변에 이제 무단 주차에 대해서 좀 더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인 관광객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만에 지금 오게 됨으로 쌓였는데 의외로 이제 서울 쪽보다는 제주도 쪽에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었는데 22년까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다가 지금은 23년에 지금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단체 관광 지금 와서 이렇게 됐었는데 예전 보면 엄청나죠. 16년, 17년 해가지고 이제 중국산에서 그때 무슨 뭐 이제 관광객들 치맥 열풍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한국인의 음식 먹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코리안셀 파스타가 있죠. 면세점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중국이 이제 큰 성 관광객들이어서 사는 것도 있고 이때까지 이제 오랫동안 못 왔으니까 여전히 한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영업표가 지금 200만 명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6월인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게 될 거고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체 여행에 대해서 지금 가야 되긴 하는데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관광객들 그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이란 측면에서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5개국 입국자 현황 보게 되면 수치가 보다시피 중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2023년 해갖고 지금 보니까 15만 명까지 지금 다다르게 됐습니다만 이전까지 지금 2020년 입국자에서 이전의 숫자에 비해서 지금 보다시피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오픈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입국자 현황 살펴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이즈는 여전히 일본이 크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날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코리아 셀 페스타입니다. 2021년까지 이렇게 돼서 예정 참가기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11월 개최가 될 텐데 면세점 한일축제 같이 가게 되니까 이때 하게 되는데 한국의 입장에선 이래요. 이제 한국산에 이게 세일 맞나? 물론 싼 것도 있긴 한데 이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자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이 가야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급 금액 자체를 50에서 70으로 늘리고 하게 됨으로써 많은 이제 부가가치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사우디 국경 수비대인데 이주민에 대해서 학살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국경 수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면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이 지금 이동하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해서 지부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넘어갈 때 있죠. 사다에서 넘어가게 될 때 이때 국경 수비대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655명까지 여기서 사살을 당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년간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요즘 they fired their nose like rain 빛처럼 빗물처럼 총알을 퍼부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지금 내전이 심하다 보니까 탈출을 하려고 하게 된 거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서 예멘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내전에 대해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전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수단 쪽으로 피난 간 사람이 수단도 이제 상황이 좋지 않고요. 에리트리아나 위쪽으로 공격 올라가게 되고 아마나 공격하게 되고 양쪽에 하게 됨으로써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 이제 2020년 후반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다 보니까 여전히 상황이 안 좋죠. 내전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식량 부족이나 기타 등의 내부에 대한 어떤 전쟁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바로 그 사우디로 이동했던 난민들의 모습인데 보다시피 이동을 통해서 길을 찾게 갑니다만 거리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기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 이게 무차별 살해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4급으로 전환이에요. 4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일반적인 감기나 차이 없이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죠. 환자보 신뢰병실 창에서 권고 유지, 권고라는 겁니다. 안 써도 이제 문제가 없게 되고 중환자 진료 상시 병상 운영 검사비 지원 지속은 하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변종이나 이게 들어가고 피롤라 등장했죠. BA.281 등장하게 됨으로써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백신이 조금 바뀌었죠. 이 백신이란 개념이 치료한다, 예방한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덜 아프다라는 걸로 했는데 확실히 이전 코로나에서 아픈 정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치료비 일부 지원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뭐 감염이 얼마나 됐는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하게 됐었죠. 그러니 의료비 지원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는 지원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PCR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자만 지원해 건보 지원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은 없게 되니까 바뀌게 됐고요. 그러니 여전히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집에 있게 됩니다만 아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최근까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아직까지 상황에 대해서 급성 심장소나 허혈성 심장질 아래까지 있습니다. 보다시피 사망자에 비해서 이상 반응 신고 47만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의심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들 늘어나고 있는 게 이런 거고요. 양성자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세나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메타티어 3, 그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죠. The Great Deal of Sadness, 슬프다라고 했었는데 초전도체가 있으면 이제 게임 오버라고 하는데 LK99는 슈퍼컨덕터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걸 확정했다라는 거고, 이건 그저 이 초전도체 현재는 일성이 뭐 불순물 탓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순 때 일시적으로 그런 걸 뭐인지 상온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문제는 이제 이때 주식 광풍이 있었죠. 이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고요. 이 초전도체가 전체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급락이 전에 사실 원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전에 있었던 게 너무나 상승을 했었죠. 급등해 버리게 됨으로써 그때 사람들이 이게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양자 컴퓨터 주도 있고요. 무슨 뭐 다른 주들을 찾게 되면서 사실 이게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단순 패닉 투매다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판매에 의해서 마구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알고리즘 매매가 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제 놀아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내용 중에 단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만 이게 단순한 이제 LK의 이 단결정에 대해서 됐었다라고 하게 돼서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단결정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단순 절연체에 불과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단결정을 보다시피 동일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 초전도체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다시피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면 하나의 초전도체 인정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관련적 급락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다시피 14시도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제 빠져버린 게 보입니다. 조정 시간 자체가 어떤 투자자들이 급매를 하면 어떤 타임이 필요할 텐데 한 방이 지금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20분 만에 이 조정이 끝났거든요. 한 방에 급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알고리즘적인 매매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되는 테마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조심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봤던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문제 우리 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된 것이 교육훈장 붕괴 원인을 보고 이것의 축소 폐지에 나섰다라고 하게 되는데 가장 관건이 됐었던 게 뭐냐면 교권이 아닌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니까 나타나게 됐었던 바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도 문제긴 합니다만 여기에 포함시켜서 아동학대법까지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아무래도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에 발간된 국내 여기 협동연구보고서 비공개 처리돼 배경됐다. 즉 국내 이제 산학 연구 기관들에 대해서 국내 이제 국가 출연 연구소들이죠. 그래서 이 국가 출연 연구소 정부 이제 출연 연구 기관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함으로써 좀 더 이제 큰 문제가 나타났던 게 하나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1921년 6월 발생 이것은 한인 사회주의 세력 약화, 정밀의 항일무장 투쟁의 역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게 간도천변과 자유시천변의 21년 같은 경우는 자유시천변 20년이 간도천변이거든요. 그래서 간도에서 그다음 자유시로 넘어가서 소련 이제 소련이죠 그 당시 소련 적세권 세력과 이제 손잡은 얘네들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던 사건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범행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범죄, 묻지마 범죄라고 했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으로 이상 동기 범죄다라는 거 원인을 알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5번 이것은 통합재정세의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연금 이제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사대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제 산재보험이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까지 이 모든 걸 빼서 이제 계산하게 된 거예요. 공무원 사학용 다 들어갔고요. 이걸 빼서 이제 들어가게 된 지금 관리 재정 수지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고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 그 재물을 부정한 유형이나 반환을 거부해 성립하는 범죄.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횡령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횡령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국회의원 현행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이재명 이제 그 체포 동의안 가결해서 나온 거고 왜 체포 동의안의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가결 수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 나와 있고요. 9월 공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보장 강화에 있으면 이것에 인상안이 빠졌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소소안이기 때문에 됐지만은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얘기죠. 재정에 대한 안정성과 소득 대체율 항상 승성입니다만 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이게 빠졌다라는 거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신흥경제 5개국이 붙였어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 다음에 차이나, 마지막으로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브릭스 한 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저는 사우디, UAE, 에티오피아, 이란 등 합류했다. 회원국이 들어 아르헨티나도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브릭스가 커지게 되고 이제 미 중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 대항마를 만들게 한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얘기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10번.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차지 20% 넘었다. 순서 기억하셔야죠. 7%는 노령, 그 다음에 14%는 고령,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이고 우리나라는 7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연아법은 크게 이것, 부정청탁금지, 외부강의 수수료는 세 가지 축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슈가 많이 된 게 이 금품수수에 대한 얘기죠. 금품수수 금지고 제약을 한다. 경조사비라든지 선물 비용에는 제한을 걸었고 식사, 대접 같은 건 3만 원 이렇게 제한이 있다라는 거. 12번 이것은 동남아시아의 정치경제, 문화공동체 이해 규모에 준한 정치경제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고 각 나라들에 대해 사례들도 정리를 하셔야죠. 아세안이었습니다. 13번 수출과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이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것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나라 경제 완전히 망가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EU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위를 억제하고 반경제에 규제하게 마련한 법안. 그래서 실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DMA라 그래서 여기서 삼성이 빠졌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라 빠졌지만은 나머지 나라들 제약하게 됨으로써 지금 첨예한 대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이 조금은 이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 사례입니다. 시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규모의 지원과 함께 이것을 지원하겠다 밝힌 러시아 강하게 반대했다. 더러운 폭탄이라고 열화 우라늄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라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나 기타 등도 나타날 수 있는 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법무부가 각종 흉화범죄 엄정 대응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향. 그래서 무기형에 대해서 어떤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데 여기다 가석방 없는 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으면 이건 종신형과 비슷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논란이 되고 흉화범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17번 이것은 외국 계급 회색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 채무 변제 요구나 소송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챕터 15. 그래서 이제 챕터 15 같은 경우가 헝다 그룹에서 이제 부동산, 중국 부동산 그룹이 이쪽에 요청을 함으로써 나타내서 알려진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TV랑 고객이 매장 직원에게 받은 서비스 질과 만족도의 통산 주무금액의 15에서 20%, 통상 이제 20% 정도 보거든요. 그 이하 정도 봉사료 업무를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룸서비스라기나 어떤 청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달러를 하나씩 넣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19번 이것은 매입 도급의 경우 최저가를 매각의 경우 최고가를 신청한 희망자에게 낙찰에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찰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와 있네요.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 강화에 시행한 이것은 당초 예상보다 국내 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나왔었을 때 지원금에 대한 제한, 중국과 연관 있는 것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여기서 크게 이제 많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들 나와 있으면 이후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군 여기가 수출 제한 지시하면서 곳곳에 요소 관련 상품 우적 가격상 촉발. 우리 이제 요소수 대란 사건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있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사재기한테도 굉장히 많았었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어떤 우리가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것들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해외 언론은 북러회담이 여기에서 열린 것에 주목하면서 북러간 군사기술, 무기협력 가능성, 우주에 대한 얘기 나와야 되겠죠. 보스턴 이치 우주 기지에 대해서 중간에서 만나서 했었던 거고 물론 이제 회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지 않고 이랬을 것이다 정도로만 나와 있었죠. 자, 2024년 10월 19일 중개보존 의뢰를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게 되면
예, 5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신문을 정확하게 알리고 여기서 계약 내용이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단순한 현장에 대해서 안내 수준만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24번. 중국은 2017년 3월 주한미군에 이것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 관광을 금지시켰다. 바로 사드 배치에 대한 거.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안 오게 됐었고 다시 이제 재개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 8월 중순부터 세계 각지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이 변이가 포착되어 전문가들이 경계한다. 살짝 맞아요. 피놀라입니다. 이제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피놀라 변이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례, 외국에 갔다 온 사례가 있는 걸로 보아니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별로 겁이 안 나죠. 오미크론까지만 좀 겁냈던 것 같아요. 자, 26번.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던 사상체제 상온 산업 이것에 대해서 국내 학계에서 결과 아니라는 검증 결과 계속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 이게 나왔었을 때 중국과 이제 다른 나라에서 괜히 작은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죠.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LK99라는 이름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시사용어 브리핑 그리고 나머지 우리 나왔던 문제들을 점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